그래서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치환 적분을 먼저 설명할 거고, 거기 한 끝에는 저기 시작해서 부분 적분 들어갈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미분의 역연산으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이제 다룰 거야. 그 다음에 원래 치환 적분 자체가 어떻게 출발하냐면은 합성함수 미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정리하자면은 이런 표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관찰해보면 뭐냐면 미분했을 때 그 결과가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환주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 누군가를 치환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시그널이고요. 다만 이놈 x를 t로 바꾼다면 뼛속까지 다 바꿔야 돼. x에 관련된 문제는 다 바꿔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dx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g'x는 x로 미분한 거니까 이쪽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dx는 물리량이니까 dx분의 dt라고 써도 되는데 그 dx가 물리량이니까 얘한테 주면은 g'x dx는 dt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번거롭잖아, 그지? 그래서 적분에서는 약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 위에 걸 생략을 하고 뭘로 가냐면은 g'x dx 일종의 요령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은 그냥 x 미분할 때 dx 붙여주고 t를 미분할 때 dt 붙여주면 돼요. 자, 조금 의아하겠지만 어디서 적용을 하냐면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4 이런 우리 음함수 미분법에서도 원래 여기에서 dy dx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거랑 연결해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ex dx는 y dx x dy ey dy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어차피 dx끼리 묶어서 ex 플러스 y 넘기다고 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ey dy 그럼 하다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dx만 나눠주면 되고 얘 나눠주면 되는데 그 이전에 숫자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과정, 물론 잘못된 방법이긴 하면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건 의미상 잘못된 거야. 근데 적분과의 요령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답을 내는 데 있어서 뭐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형태로 바꾼다면 뼛속까지 다 바꿔야 되니까 여기 있는 놈이 다 dt로 바뀌니까 얘가 이제 f t dt가 되는 거예요. x에 관련된 문자는 t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t에 대한 어떤 적분을 생각하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리고 이제 원래는 gx, t를 다시 gx로 돌려놓은 게 이게 완벽한 이제 치환 적분에 대한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a, b를 정적분의 구간을 넣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주면은 결국 요 a, b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지? ga가 될 거고 x에다 b를 집어넣으니까 gb가 돼요. 근데 그걸 다시 t에서 원래대로 돌려놨기 때문에 요 식은 a, b로 다시 생각해 주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정적분은 이걸로 다시 돌려놓을 필요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정적분에서 구간이 없을 때는 gx를 다시, 그러니까 t를 gx로 다시 바꿔놔야 되겠지만 정적분에서는 그냥 요 수치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서 b 집어넣고 여기서 a 집어넣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는 그냥 뭐 c는 이제 상수적인 거고 그냥 구간을 집어넣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팁이냐면은 우리가 치환 적분을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게 치환 조건인지 또 미분의 역연사인지 아니면 부분 조건을 풀어야 되는지 그걸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확실하게 뭔가 이게 치환 조건에 해당되는 건지 시그널을 읽어야 돼. 그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합성이 되는 모양처럼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구간에 있습니다. 구간. 쉽게 얘기해서 1부터 4를 줘놓고 갑자기 걔를 2부터 5로 바꾸라. 그러면은 얘는 구간의 간격이 얼마예요? 여기도 길이가 변하지 않았어. 그럼 걔는 평행이동을 읽어내는 게 좋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너희는 여기서 이거 느낌 왔네. 이거 뭔가 치워나가는 거라서 그 느낌을 받아야 돼. 구간의 길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차피 또 심화 과정 하면서 구간이 바뀌는 과정 할 거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구간의 대칭성 이런 가지 몇 가지가 이제 추가되거든요. 우선 치환 조건의 원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도 원래는 우리가 이 전 시간은 저걸 뭐해? 뭘 미분하면 저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미분의 역산이 됐기 때문에 훨씬 시간은 빨라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치환 조건이니까 그런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x제곱을 t로 치환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2x dx가 dt가 된 거니까 x는 루트 t로 바뀔 거고요. 근데 여기서 x 루트 t로 바꿔버리면 또 식이 복잡해지니까 이 x dx가 dt가 됐다는 그런 어떤 부분을 미리 생각한다면은 2분의 상수에 얘는 끝났고 2의 t는 dt가 될 거고요. 구간은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이 구간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치환 조건 하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2의 x제곱을 미분한 거에 1부터 2까지 집어넣은 거랑 결과는 동일하니까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루틴을 치환 조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분의 역연사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그 미분의 역연사가 안 보였을 때 이제 치환 조건으로 돌아가는 거야. 좀 이따 전체적인 루틴을 다시 잡아줄 테니까요. 우선 치환 조건에 대한 모든 괜찮습니까? 오케이. 좀 체크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치환 조건은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왜? 선생님은 미분의 역연사를 좀 더 힘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처음부터 루트 fx 꼴이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미분의 역연사에 바로 안 보이는 그런 구조도 있을 겁니다. 그지? 그럴 때는 이 루트 fx 꼴이 주어진 경우는 치환 조건 하는 게 좀 유리하니까 이렇게 잡아. 근데 막상 얘를 미분하려고 하면 부담이 돼.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로 미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만 바꿔주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놈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예제를 들어주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 문제는 선생님이 좀 풀어주고 갈 건데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요. 28번의 1번 문제 프린트에 있으면 보면 됩니다. 이 문제 0부터 1까지 x 루트 1 마이너스 x dx 이런 것들도 그냥 미분 영상이 보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루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무조건 치환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가 있어도 내가 미분 영상이 보이면 하면 돼요. 만약에 여기 안에 x제곱이 있다. 그럼 이게 훨씬 미분 영상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x제곱이 있었다면 1 마이너스 x의 제곱을 2분의 3승을 미분하면 되는 거지. 그럼 2분의 3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없어지니까 3이 생겨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 게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얘를 통째로 치환하자. 그 다음에 요령이고요. 그러면 1-x를 t제곱 바꾸는 게 1차 작업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분할 때 마이너스 tx는 2t dt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구간 바꾸는 거 좀 이따 하고 자 x 대신 이제 1-t 제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통째로 1-x를 t로 바꿨으니까 여기까지 t가 오고, 그 다음에 dx가 2t dt가 된 거니까 2t dt인데 마이너스를 앞에다 넣을게요. 왜냐면은 거의 90% 이상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x에다 0 집어넣으면 1이 되죠. 더군다나 얘를 루트를 치환했기 때문에 내가 제곱을 인정을 시킨 거, 그지? 그러면 부호는 요걸로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게 맞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에 대한 부호는 구간을 바꿔주는 역할. 그래서 마이너스가 자연스럽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0과 1로 바뀌면 더 괜찮죠. 그럼 우리는 이제 굳이 다시 원래대로 돌릴 필요는 없고, 얘가 2t 제곱이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2t 4승을 적분한다고 생각하면은 나쁘지가 않아. 왜? 3분의 2t 3승 마이너스 5분의 2t 5승을 여기부터 찾으면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치환 적분도 일종의,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적분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미분의 여기서 어떤 꼴을 만들었을 때 적분하기 편하게 만들어준 거라면, 치환 적분도 어쨌든 바로 지금 안 보이니까 좀 적분하기 편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이제 유형 1은 됐고요. 좀 치워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안 돼. 안 돼. 네. 갑자기. 자, 한번 그럼 필요한 것만 좀 적어주십시오. 참고로 2번 같은 경우는 풀이를 기록에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sin x를 t로 치환했다는 그런 치환 조건이 오던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요 sin 4승 x를 미분해서 앞에 4분의 1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치환 조건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좀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형 2는 이거는 교과 과정이 아닌데, 이건 특히 영동여고 이거 문제 한번 작년에도 나왔고 매년 요거 하나씩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삼각치환이라는 건데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교과 과정이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시험 내신 문제를 냈다 할 말이 없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삼각치환은 좀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응당 아까 루트가 있으면 통째로 치환한다고 그러지. 근데 그걸 하면은 다시 반복되는 형태가 있어요. 하나 예를 하나 들어주고 빨리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1-x의 제곱에 루트를 t로 치환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이제 1-x의 제곱이 t제곱까지는 아까랑 똑같은 워딩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x dx가 2t dt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좀 살려놓고 처리할 건데, 뭐 얘가 뭐 0부터 1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치환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구간을 바꾸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여기 x dx가 t dt니까 여전히 이 x 때문에 문제가 돼. 왜냐면 지금 여기는 x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 x를 얘한테 넘겨줘야 될 판이야. 그럼 그때의 x가 뭐냐면은 1 t 제곱의 루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x분해가 되고 t가 있으니까 dt는 바뀐 거야. 근데 얘가 또 t가 있으니까 t제곱 dt. 요거 좀 이해할 수 있나요? 다시 갈게요. 두서없이 시작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놈 t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dx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좀 살려놓고, 그래서 마이너스 살 미로 앞으로 빼놓자. 그러면 x분의 t dt로 가야 되니까, 그럼 다시 여기는 x를 얘에서 바꿔줘야 될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 t 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t dt니까 나름 여기서 구간도 뭐 0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은 거니까 t는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t는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는 구간을 바꿔주는 거 아까랑 비슷한 원리니까 괜찮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놈이 또 1-t 제곱의 루트분의 t 제곱을 또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좀 돼야 되거든요. 왜? 이 식이 안 돼서 치환을 통해서 가는데, 그지? 그럼 이거라도 돼야 되는데 이걸 적분하려니 다시 또 1-t 제곱의 루트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루트가 있었는데 응당 치환해서 식이 정리될 줄 알았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냐, 인위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반원이죠, 반원. 그래서 원에 대한 어떤 스토리로 나오기 때문에 삼각 치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은 뭐냐면은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꼴은 x를 a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다시 쓰게 되면 되니까.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x제곱 꼴은 x를 a 탄젠트 세타로 바꿔주시면 돼요. 좀 깊이 들어가면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삼각함수의 어떤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수준까지 만들어내는데 교과정이 아니니까 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시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 문제가 여기 그래, 차라리 여기 예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29번에 1번을 표현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방금 그 문제 똑같이 한번 내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제 치환해서 안 된다는 걸 밝혔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보여주면은 x를 앞에 1이니까 사인 세타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dx가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니까 1 사인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코사인 제곱의 루트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쭉 왔고 dx가 다시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d 세타가 되면서, 자, 구간은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세타 0,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세타 2분의 1.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 삼각함수 정리하면서 해줬던 것 같은데요. 뭡니까? 그렇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술형이라면 이제 그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를 통해서 적분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4분의 8을 외워서 이제 부자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삼각치환을 이용한 풀이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깔끔해요. 자, 다만 또 여기에 어떤 풀이, 이 풀이만 고집하지 마시고, 물론 좋은 풀이는 맞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저기 아까 뭐라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인데 반원이에요. 그런데 적분구간이 0부터 1까지라고요. 그러면 반지름이 1인 원의 4등분이니까 4분의 8. 풀이가 훨씬 깔끔해요. 자, 저게 이제 이런 풀이가 안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풀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런 풀이가 더 불편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2번을 바로 보면은 이제 x제곱 플러스 9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게 이제 기하를 배우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이게 구조가 타운 구조고, 그다음에 쌍곡선 구조 그런 게 들어가서, 자, 이것도 그럼 요 풀이 말고 얘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자체가 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y제곱으로 바꿔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y제곱으로 바꾸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9가 돼서, 이런 게 이제 기하에서 쌍곡선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설명하기 좀 곤란하지만 어차피 저런 꼴이 아니니까,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x제곱은 9니까 3 탄젠트 세타로 치환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dx가 뭐야? 이게 된다는 거지. 그럼 봐봐.
x가 3 탄젠트니까 9 탄젠트 제곱이 되고 9로 묶여지면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뭐야? 시퀀스죠. 그래서 얘는 이쪽에다가 써보면은 얘는 밑에가 9 시퀀트 제곱 세타가 된 거고 dx가 3 시퀀트 제곱 세타가 됐으니까 약분이 되고 상수분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답이 3분의 1이냐? 그게 아니고 구간이 x가 0일 때 탄젠 세타는 0이고요. x가 루트 3일 때 탄젠 세타는 3분의 3이니까 6분의 8이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그러면 얘가 이제 3분의 1의 구간 상수니까 답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삼각지원은 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만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보면은 33번 문제가 이 부분을 대신하는 건데 보면 0부터 3까지 6x-x제곱 어딜 봐도 삼각지원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 때 이걸 통째로 fx를 치환해서 가면 이제 힘들어져. 그러니까 뭘 먼저 보냐면요.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내도 딱 요 정도 수준까지 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거 잘 관찰해봐. 그러면 너희들은 얘를 y로 놓고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이거는 알 수 있어. 양변 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딱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거기에 루트를 씌웠다고 생각하니까 위쪽. 이런 게 다 일종의 원을 가지고 만드는 가능성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삼각지원으로 가져가려면 굳이 가져가려면 이 x-3을 3 사인 세타로 치환해야 되거든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3이고 반지름이 3인 반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0부터 3까지에 대한 워딩이 얘가 되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삼각치환 물론 풀이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지만 시험 때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면 뭐하러 이걸 이렇게 풉니까? 원으로 접근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꼴이 나오면 반원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원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함수 첫 번째 유형으로 가면 되고 원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삼각형으로 가면 오케이. 그리고 탄젠트를 치환하는 것은 그마저도 루트가 있든 없든 제곱꼴 플러스 상수면은 이거는 머스트 가능해요.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판단하시고 이게 만약에 플러스 구조에 상수가 더해져 있으면 머스트 탄젠트는 가능해요. 네. 사인으로 치환하는 구조는 그때 상황이 달라. 이게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원의 형태는 저렇게 기억해주죠. 됐죠? 33번 나중에 이 부분이 너희들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자세히 강조할 거고 30번 같은 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30번이 힌트가 뭐냐면은 fx 알려주지도 않고 1부터 10까지의 어떤 결과를 알려주면서 질문은 1부터 4까지 요거 줬어요. 누가 봐도 구간의 길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치환 조건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x-2를 t로 치환해주면은 구간도 맞춰지고 위에 있는 주어진 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치환 조건은 그런 시그널이 있다는 거고 됐습니다. 32번은 그냥 사각치환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치환 적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단 매듭을 짓고 부분 적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적분의 꽃이라고 하시면 돼요. 꽃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빡빡해.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많은 애들이 이제 좀 적분을 놔버려요.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좀 이따 동화줄 하나를 줄 거야. 그 동화줄만 잡으면 돼. 괜히 난 혼자 해볼게요. 그러면 진짜 달림 별림 되는 거예요. 달림 별림이니? 달림이니? 있잖아, 막 호랑이가 문 열지 말라 그래도 문 열어가지고 햇님 달림인가? 어쨌든 자, 그래서 부분 적분은
항상 그 어떤 근원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고배 미분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치환적분 합성함수 미분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부분적분은 고배 미분에서 출발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출발, 그러니까 이게 다 논술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fx, gx를 미분을 할 거예요. x로 미분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f'x, gx 플러스 fx, g'x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미분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과정은 다 미분의 역연상. 이게 미분하는 걸 알겠으니까 그걸 다시 원래대로 한번 돌려놔보자는 거야. 근데 요 식은 곱해졌기 때문에 단항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미분이 된 거니까 돌려놓는 것도 그냥 한꺼번에 돌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식은 곱의 미분이 들어가 버리면서 하나는 미분되고 하나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미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엇박자가 생겨버렸어요. 같이 미분이 됐다면은 같이 돌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코멘트를 할 거야. 적분이 아직 안 된 미완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x제곱 dx를 재해석을 해보면은 얘는 x로 미분해서 x제곱이 되는 걸 찾으라는 명령어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결과를 안 구했잖아. 그걸 구해줘야지만이 적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은 얘는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적분이 된 건데 이 둘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근데 저런 구조가 왜 만들어졌느냐? 이미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의도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넘겨볼게요. 편의상 요걸 넘겨줘 오니까 이 식적을 해보십시오. 인정? 딴 거 없어요. 그냥 요거 남기고 저거 저쪽으로 넘겼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 이걸 적분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게 적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넘겨주면 적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혼자서는 이게 적분이 안 되는 모양이라서 이걸로는 안 되니까 요걸로 대신해서 이게 적분 가능이 되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여기서 적분이 돼버리면 굳이 이쪽으로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적분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미분의 역연산으로 충분히 보이는 놈이라면 굳이 뭐하러 복잡하게 이렇게 가냐 이거야. 안 되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함수 해석이죠. 물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로그 함수에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lnx는 혼자서는 적분이 안 돼요. 다시 그래서 뭘 미분해서 lnx가 돼? 아니 그거는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거고, 그죠? lnx 단순하게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등 과정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로, 가, 3, G라고 해서 고등 과정에서 이 네 가지 형태만 가지고 다룰 거니까 그걸 충분하고, 로그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미분은 되는데 적분이 안 돼요. 그런데 봐봐, 여기 지금 fx를 보면은 그대로 갔다가 얘는 미분이 되는 거고, g'x를 보면은, 그러니까 고별명을 생각하면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g'x니까 이쪽은 적분이 되고 이쪽도 적분이 된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로그 함수를 g'x로 두면 이 첫 단추도 못 맞춰요, 우리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그 함수는 미분은 가능한데 적분이 안 돼. 대신 지수 함수는 둘 다 자유로워. 그러니까 너가 좀 자유로우니까 얘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로그 함수 너는 fx를 해.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수 함수는 g'을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로그 함수는 fx 줬기 때문에 나중에 미분을 한다면 식이 나쁘지 않거든. 그 다음에 지수 함수는 뭐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 순서가 뭐냐면,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순서는 저쪽에 가까울수록 F로 주고 이쪽에 가까울수록 G 프라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나오면 이놈이 이제 G 프라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앞에 혼자서는 안 되니까 1이 생략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1이 다항함수 역할을 할 거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얘가 F가 되면 요 앞에 놈이 G 프라임이 돼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적분이 안 되지만 적어도 내가 얘를 x, ln x 이게 지금 요거까지 만든 겁니다. 빼기 x, ln x 미분하니까 x분의 1 dx라면은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적분 가능이 된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는 적분이 안 됐지만 요런 모양을 만들었더니 얘가 적분 가능이라면 이제 마지막은 적분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lnx의 적분을 이렇게 먼저 외우게 해놓고 부분 적분이라는 어떤 스킬을 통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요거만 봐도 생각보다 간단해. 그러니까 선생님 뭐가 문제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괜찮죠? 얘기해봐요. 하고 싶은 말 해봐. 별로 안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그렇지. 부분 적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부분 적분에서 애들이 많이 좀 적분을 좀 내려놔버리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를 줄 거야. 우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그나마 얘는 양반이에요. 얘는 만약에 이제 뭐 일반적인 문제니까 이런 것만 줘도 가볍게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저 식으로 치면 얘가 다항함수고 얘가 지수함수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F로 주고 얘가 G 프라임 줘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또 부분적분에 대한 원인을 가면 x제곱에 2x까지 갖고 마이너스 2x, 2x 인정?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로 딱 미분해서 안 보였잖아, 그지? 그럼 얘는 됩니까? 그렇지, 이걸 또 해야 돼. 그래, 여기서 이제 귀찮아지는 거야. 그럼 또 얘를 F로 놓고 또 얘를 G 프라임 놓고 이 작업을 또 해야 돼. 계속 꼬리를 문다. 이게 그나마 x 제곱이니까 두 번에 끝날 것 같은데 x 함수이거나 다른 어떤 함수가 들어가면 이제 미치죠.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이런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동화줄 하나를 내려놓을 테니까 그걸 잘 보시. 근데 이 동화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전례대로 다시 얘기하자면 그 동화줄이 끊어졌으면은 걔네들 지금 형님 담임이 됐겠어요? 죽었겠죠. 정말 그거는 좀 반전인데 그 동화줄이 무조건 다 얘네들 살리는 줄은 아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만드는 표는 이 단계를 넘어가기 하나의 도구예요. 근데 100%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표 접근법이라고 해서 방금 하나를 경험했듯이 이게 계속 적분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계속 꼬리를 물면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우리가 언제까지의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잘 보세요. 요령은 왼쪽에다가 F를 놓고 오른쪽에다 G'을 둬.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다 단위 순서로 오른쪽, 왼쪽, 왼쪽과 오른쪽을 그냥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은 계속 미분만 해 나갈 거고 이쪽은 계속 적분만 해 나갈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이 생기는지 봐봐. 얘는 계속 미분만 해 나갈 거니까 F 프라임 될 거고 얘는 F 더블 프라임 될 거고 얘는 뭐 점점점. 오케이? 그러니까 한쪽은 다 먼저 만들어. 그러면 너한테 멈추라는 시그널이 올 거야. 우리 그것만 찾으면 돼요. 너 멈춰 그만해 라는 게 나와. 그때 멈춰주시면 되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멈추는 지점까지만 얘는 적분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더 있었다면 더 진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요령이니까 잘 봐봐. 이거만 딱 이해하면 돼요. 봐봐. 요 식과 비교하면서 갈 건데 이렇게 곱한 게 얘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건 적분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곱해볼까? 그럼 그건 얘예요. 그럼 얘는 아직 적분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적분하고 싶으면은 또 이렇게 곱해달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쓸 것을 횡으로 써서 이렇게 표를 맞춰 놓으면은 너희들이 곱하기가 좀 편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주면 적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 안 될 때까지 해놓고 만약에 더 이상 없으면 이제 이렇게 곱하는 건데 웬만하면 다 이 대각선의 곱으로서 적분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교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한 번 더 얘가 적분이 안 되고 또 진행했으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됐겠지. 또 그럼 그 플러스를 또 한 번 더 진행하면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니까 또 마이너스 됐겠지. 그래서 부호가 왔다 갔다 해. 요거 이해됐습니까? 저게 100% 어떻게 안 돼요? 이게 100% 어떻게 안 되냐고? 저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루다 3지라는 함수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무조건 다 허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함수를 알고 있는 구조 적어도 로다 3지 안에서 두 개의 결합 형태라면 이게 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먼저 하는 거냐면요. 봐봐.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도 부분적분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들. 다항함수, 지수함수니까 이거잖아요. 100%는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미분의 여기다 또는 치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야. 루틴을 정해놓고 너희들이 모든 함수를 부분적분으로 풀겠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함수를 치환적분으로 풀겠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미분의 함수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치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모든 함수를 적분해야 되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미분 불가능인 함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적분이 안 되는 함수도 있는 거야. 이런 좀 넓은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뭘 보자마자 저 도표정법이 100% 무조건 만병통치약이니까 저걸로 하면 돼. 착각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하나 예를 좀 들어줄 테니까 자, 빠르게 한번 속성으로 F, G'라고 놓고 얘는 F', 얘는 F 더블 프라임 다시 한번 써주는 겁니다. 표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대각선의 복인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쓰냐면요.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정해주세요. 첫 번째는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는 구조에서 쓰는 거예요. 자,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예를 들어주면은 이런 것들 막상 하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좀 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풀이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봤을 때 이쪽이 x제곱 플러스 3x예요. 이쪽은 2의 2x라고 써.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번 천천히 요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다항함수잖아요, 그죠? 미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시그널이 옵니다. 그게 누구일까? 그렇지. 0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멈추면 되는 거야. 신호등 보는 거랑 똑같아. 파란불에 건너야 돼, 빨간불에 건너야 돼. 파란불에 건너야죠. 빨간불에 건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신호만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 아시겠죠? 이쪽은 말 그대로 이쪽은 미분했으니까 이쪽은 적분해 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적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적분이기 때문에 저기 G 프라임 정도인데. 그치 이쪽에 G 프라임을 적는 거지. 그래서 얘도 적분해 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대각선의 곱을 완성하면서 풀마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에 이걸 곱한다는 뜻이니까 자 결과적으로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우선은 좀 괄호를 한번 닫아줄게요. 부호 변화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물론 2의 2x는 써야 되는데 나중에 2의 2x는 다 공통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3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하는 것은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2의 2x이라는 지수함수로 뚜껑이 같이 해주면 돼요.
자, 이미 이제 적분이 완성된 겁니다. 자, 우리는 검토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힘들게 적분했는데 다시 미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있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3에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아요? 그러면 이놈을 실제로 한번 미분을 해보자고. 그럼 미분하면 얘가 앞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1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얘 미분할 때 2가 곱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 사라지고 x제곱 플러스 3x. 결과가 맞다라는 거죠. 확인 차원에서 보여준 거니까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 방법이 이걸 계속 회오로 써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마저도 한 가지 팁은 특히 이런 구조에서 fx 곱하기 2의 x승꼴은 이게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 근데 이 x 우리식 표현, 선생님식 표현으로는 오염이 안 됐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오염이 된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 2가 곱해졌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곱해졌거나 또는 2분의 1이 곱해진 그런 구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없다면은 생각을 해봐. 이쪽이 지금 어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속 2의 x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이런 꼴들은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뭐냐면 fx를 한번 쓰고 더함수를 한번 빼고 한번 더블 프라임 x를 더하고 다시 또 빼고 이런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수 엄제가 사라지니까 그때까지 한 다음에 2x를 붙여줍니다. 하나 볼까요? 이런 구조는 저 표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저보다 이게 빨라. 뭐냐면 한번 써.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한 거 빼.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한 거 더해. 이렇게. 그러면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없는 거고 2x 조금 더해주면 이제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저 이제 마이너스 1 때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아냐? 저렇게 하는 게 낫건. 그러니까 뭔가 오염이 돼버리면 반드시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 지수함수 그 접해접근법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이 귀찮은 작업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항함수, 삼각함수. 항상 다항함수가 끼워져 있으면은 접해접근법이 굉장히 용이해요.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 이거는 좀 회의사 요걸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아까 잠깐 보여줬으니까 좀 빨리 가면은 x제곱과 sin 2x로 써. 우선 다항함수, 사각함수. 그럼 이쪽은 계속 미분만 해나가. 그러니까 2x, 그다음에 2, 0. 그 다음에 이쪽은 적분만 해나가. 그러니까 적분해서 주의해야 되겠죠? 부호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너희들 부호 많이 틀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듯이 뚱뚱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죠. 다만 이제 과정상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에 코사인 2x 그 다음에 요거의 코사인 2x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에 코사인 2x 묶을 거고 사인 x는 요건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2분의 x 사인 2x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10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약간의 귀찮음을 우리는 이걸로 좀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단계만 잘 또 넘어가면은 그 뒤에 또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너희들이 적분을 부분적분에서 멈춰버리니까 그 뒤에 표리를 진행을 못해요. 요거만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뒤에는 그냥 좀
숙제에서 배운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냐면은 3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근데 성향상 다항함수는 언제나 사라진다 그랬지? 근데 얘는 둘 다 성격이 더러워요. 왜? 계속 생산인데 막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요령이냐면요. 봐봐. 그래서 요걸 한번 가볼게요. 그럼 로다 3지 순서는 너희들이 그 약속은 좀 지켜주세요. 로다 3지. 그래서 왼쪽이 삼각함수, 오른쪽이 지수함수. 자, 이때는 미분해 갈 거니까, 네. 미분해 갈 거니까 2 코사인 EX 우선 괜찮죠? 또 미분을 할 거니까 마이너스 4 사인 EX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다시 또 코사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가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삼각함수는. 그럼 그거에서 신호를 주는 거야. 멈춰라. 그러면 이미 이런 게 반복된다면 우리는 요 식은 반복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삼각함수하고 지수함수 결합될 때는 저게 어쨌든 다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A라는 문자를 하나 치환을 해. 그러면 이제 이쪽을 한번 가보면은 적분할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멈췄으니까 더 진행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 곱할 게 없는 거야. 그럴 때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까지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사인 2x에다가 곱했으니까 얘 마이너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2x에 여기까지 뚜껑을 닫아. 그런데 이거는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얘는 곱할 놈이 없잖아, 그지?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횡으로 곱한다. 횡으로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하고 얘 곱한 게 마이너스 4 사인 2x에 2의 마이너스 x 거기에 인티그럴만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왜? 아까 횡으로 곱한 놈은 아직 적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것은 대각선으로 곱한 거 적분한 거고 옆으로 곱한 건 아직 적분이 안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봐봐. 이걸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요 놈이 첫 번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랑 어때? 그래서 부호는 요 부호를 따라가면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또 이제 힘들잖아. 그럼 다시 또 저게 또 시작되는 거야, 표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저걸 미리 예측을 한 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 언젠가는 나온다. 그러면 요거만 저쪽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5a라는 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인데 5a라는 놈이 이게 된 거니까 5로 나눠서 플러스 c를 붙여도 되고 c를 붙인 다음에 5를 나눠서 상관없어. 어차피 이 상수는 미분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세 가지만 쓰면 돼. 그러면 이 세 가지에서 뭐가 지금 뭐가 안 보이지? 굉장히 서운한 놈이 있네요. 첫 번째가 다지. 두 번째가 다삼. 세 번째가 다삼. 세 번째가 삼지. 누가 없네. 로그가 없잖아요. 근데 로그는 그 로그만큼은 이 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왜? 저 표를 이용한 이유가 뭐야? 계속 반복되니까, 그지? 근데 로그는 그 자기 자신이 적분이 안 되니까 머스트 그놈이 fx가 될 수밖에 없어서 로그 함수가 이거 이해됐지? 로그 함수가 끼어있을 때는 예를 하나 들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면은 어차피 얘가 무조건 너는 F밖에 못하잖아 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G' 요게 자명하니까 한 번만 해보면은 2분의 x제곱 ln x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x분의 1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생산되진 않아. 이거 자체가 적분 가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표를 이용하면 너무 복잡해. 표를 만드는 장점이 없어지니까. 로그 함수가 있을 때는 그냥 부분적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얘를 G표에 놓고 얘를 F로 놓는 그거 행동을 할 줄 알아야지만 저 표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해서 자, 잠깐 이제 문제 푸는 시간 가지고 갈 건데 34번에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외워서 문제를 풀어보래요. 3 곱해주고 3xln x 마이너스 x 오케이. 자, 참고로 만약에 저기 구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만약에 뭐 0부터 0이 안 되고 1부터 뭐 3이다 이렇게 구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도 적분해서 구간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어차피 얘가 1, 3, 1, 3 이거 따로 구간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적분이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자 1번과 2번을 한번 빨리 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간 부족하면 연습장 쓰셔도 돼요. 시간을 줄인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 정확도가 또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자, 35번도 3지가 있네요. 그죠? 다시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자, 이것도 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이 다시 바로잡자면 표를 이용하지 않고도 접근을 한번 해봐야 돼. 무슨 뜻이냐? 경운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봤어요. 그래야지 KTX를 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접근을 해봐서 와 이걸 하라고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도표적 뭐 고마움을 알게 된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괜찮죠? 다시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지 중간에 꼬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은 이제 너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있는 정적분에 대한 워딩인 거고 하다 보면 뭐 사인, 코사인 외워서 푸는 것도 있고 자, 2번 같은 경우가 억지로 얘는 표를 하지 마시고 로그가 있을 때는 부분 접근을 한번 하자 라는 메시지로 문제를 넣어놨어요. 됐죠? 이제 딴 건 하셨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이 타이밍에 어느 정도 너희들이 이렇게 부분적분까지 오면은 약간의 또 한번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왜냐?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부분적분 해야 될지 치환해야 될지 또는 그 두 개를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루틴입니다. 루틴.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무조건 미역을 먼저 해.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을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치환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부분적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무조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루틴이라는 것은 또 얘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얘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문제 해석을 할 때는 이 3단계 세 가지 형태로 먼저 쭉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는 모의고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집에서야 지금 저렇게 다 구분해놓고 단원별로 분리해놓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만 선생님이 좀 보여주자면은 38번 잠깐 봐보세요.
그러니까 보면 38번이 지금 f 프라임 x가 지금 x 제곱분의 ln x예요. 그걸 fx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지? 다만 극소값에 대한 어디 뭐 보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x가 1일 때 0이 된다는 건 자명하죠? f 프라임 1. 그러니까 나는 1에서 함수값이 좀 필요한 그런 느낌이고요. 어쨌든 얘는 인티그럴 x 제곱분의 ln x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치환, 무조건 부분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자 우선 미분 여기서 해야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솔루션은 ln x를 t로 치환해. 그럼 오히려 이거보다는 선생님 뭐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x를 미분하기 편하게 해놓고 이쪽이 뭐 괜찮아요? 좋아. 그러면 dx를 지금 바꾸는 과정까지 했으니까 이제 뼛속까지 다 바꾼다. 다시 해서 x를 2의 t승으로 바꿀 거고요. x를 2의 t승으로 바꾸고 2의 2t승. ln x는 t, dx가 2의 t승 dt 하나 약분 되겠네. 그럼 얘는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dt. 그러면 이제 부분적분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t 2의 마이너스 t승 한번 처음이니까 보여주면 1, 0 몇 개 안 걸려 이제 이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또 2의 마이너스 t승 또 이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좀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다고 치고 그냥 오케이. 근데 문제는 아까 1 집어넣었을 때 이놈이 마이너스 1에 한 거니까 그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맞겠니 우리 지금? 1 집어넣었더니 T 명절 아니에요? 치우는데. 고마워. 나 살려서. 자, 치환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지? x에다 1 집어넣으면 t에다 0 집어넣는 얘기고, 그럼 t에다 0 집어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c, 그게 마이너스 1이 했으니까 적분함수는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x에다 2 집어넣는 얘기인데 어차피 x에다 2 집어넣으면 t는 1,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2에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솔루션. 자, 두 번째 솔루션도 한번 보여주면서 가면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방법 아니고 한번 보여주는데,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내가 얘를 이렇게 봐도 불가해요. 굳이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ln x가 있을 때는 부분적분을 바로 해가지고 ln x라는 놈을 없애주는 게 좋아. 아무래도 ln x 혼자 있을 때 적분이 안 되니까 자꾸 적분이 안 되는 쪽으로 얘는 뭐 몰아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ln x는 부분적분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환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must f g 프라임이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승 ln x 빼기 x에 마이너스 1승에 플러스 x분의 1 dx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x에 마이너스 2승. 아무래도 ln x가 없어지면은 좀 부담감은 덜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승 ln x, 이것도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승 플러스 c. 그러니까 로우가 있을 때는 치환적분보다는 여기도 나올 수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결국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 사라지고 얘 마이너스 1이고, 그런 건 없어. 얘는 실제로 x에다 1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 그러면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로우가 있을 때는 이 순서를 바꿔서 부분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근데 그 외의 모든 형태들은 저 순서, 미역, 치환, 부분, 이 순서가
이게 깔끔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자 40번 넘어가고 41번 같은 거 나옵니다. 41번에 1번 문제 같은 거. 바로는 안 돼, 그지? 이게 미역이 돼요? 미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 2번이 다 그렇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봐. 1번을 만약에 처음부터 부분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여기가 쉽지 않죠. 뭔가 뭘 비교해서 얘가 되면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저 루틴은 맞는데 로그일 때만 그게 살짝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 이해됐어요? 이거 치환하지 않으면 요걸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억지로 풀면 안 돼. 선생님 좀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죠? 자, 그럼 3번 문제가 좀 독특한데 그걸 좀 풀이를 해버릴 거거든요. 저렇게 로우가 있을 때는 앞에 일이 생각했다는 생각, 이런 어떤 발상적인 해석이 있죠. 앞에 일이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좀 복잡해서 미리 선생님이 해버리는 건데요. 얘가 F, 얘가 G 프라임, 이게 자명이에요. 그러니까 로그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놈이 F를 가져가야 돼. 선택권이 없어요. 그거 아니면 본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얘는 X 얘 그대로 한번 갈 거고요. 자, 이제 X 얘 미분할 때 잘 봐야 돼요. X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안에 거 미분해야 되는데 요거 안에 거 미분하고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요거 미분할 때는 1 플러스 얘가 2분의 1에 1 플러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2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2x, 2x 사라지고 그지? 이게 밑으로 다시 루트가 생기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의 루트분의 1 플러스니까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거 밑으로 하면 약분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의 제곱의 루트분의 x. 이게 세가 미역이라는 단어가 이제 입에 붙었군요. 수능 전날 미역국 먹고 가는 거야. 그래야지 이거 나오면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1 플러스 x 제곱에 2분의 1 쓰면 이거면 될 것 같고, 그지? 그럼 이게 끝나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치안 제품보다 이게 훨씬 낫죠. 근데 X, EX도 부분 X, EX 어딨어? X, EX. 그렇지. 그 다음에는 양방이죠. 왜? 다음 함수니까 X 마이너스 1 그걸로 끝나버리네. 아니면 이제 이게 좀 되면 미역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본인이 어떤 상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꼭 이런 과정 안 해도 많이 풀다 보면 외워져서 미역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역이 좀 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41번에 3번만 좀 풀어했고 나머지는 하면 되고 42번 같은 경우는 주어 변화인 거좀 주의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론은 끝났고요. 11페이지는 그냥 대칭성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지금 2의 x승하고 2의 마이너스 x승을 따로 보면은 대칭성이 없어요. 그치? 근데 얘는 더했기 때문에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니까 다른 거 없고 43번에 2번 같은 경우가 구간이 이쁘잖아요, 그죠?
씌워져지면.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x 코사인, x 제곱 사인 다 지우면 코사인만 적분해. 그러니까 이런 게 대칭성을 이용하면 너희들이 적분의 계산을 또 줄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렇죠. 네,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되는데 자, 1달러 부분 적분에 대한 루틴까지 다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적분이 할 만한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적분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미분은 되는데 적분이 안 돼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적분은 잘하는데 미분을 못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적분을 잘하는데 미분을 못한다고? 그 걔는 착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둘 다 못해요. 그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 선생님 저는 적분이 되는데 미분이 안 되네요. 그거 잘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적분을 잘하려면은 미분에서부터 끌고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너희들이 함수로 알고 있으니까 적분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보이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 중간쯤에 뭐라고 했냐면 적분이 안 되는 함수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너희들이 수태에서 배워왔어요. 뭐야? 적분이 안 되면 미분하라. 이게 당연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판단해야 내가 얘를 적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판단하고 그걸 안 됐을 때 미분을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적분에 대한 해석을 해서 정적분에 대한 해석보다는 정확하게는 이제 미적에 대한 어떤 적분 해석을 좀 해봅시다. 무조건 적분하라는 건 아닙니다. 해석을 통해서 그게 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꼴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점점점 이런 모양들을 너희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참고로 얘기하자면 저기서 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인데 일반화시켜서 별이라고 준 거고요. fx를 안 알려줘. 그러니까 로다 함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fx가 지금 무슨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끼리 지금 약속을 해봅시다.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쓴 파란색은 모양을 만들어주는 용도고요. 주황색은 적분의 용도입니다. 빨간 유지, 파란 유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포 그 이야기 알죠? 자, 파란색은 모양 첫 번째가 한번 봐봐. 모양을 만들어주는 용도라면은 이런 꼴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저거 하나만 보여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황색은 이제 이걸 적분했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선생님 입장에서 미분의 역연이다. 그러니까 너 뭘 미분하면 너가 되니? lnfx. 그럼 너는 뭘 미분하면 별분의 1. 자, 별이 뭐 x분의 1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누구로 미분했을 때 별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요거를 이제 이제 여기에서 뭐 치환을 하든 구분을 하든 이런 모양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 모양을 먼저 만들어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너희들이 해. 그렇지. 이거는 모양 만들어줄 것도 없어요. 그냥 뭘 미분하면 저게 돼? xfx요.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 다 필기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 프린트에 그 따로 선생님이 자필로 써준 거 있잖아. 오늘 다시 복사해줘? 오케이. 집에 갖다 버렸구나. 아니, 저 풀고는 외웠어요. fx 마이너스 x f 봅시다. 근데 결론 버렸다는 얘기는 부정하지 않은 거 보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해? 2번과 좀 차이를 두자면 이거는 그 녹색이 진짜 왜 그러냐.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일부러 이런 모양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좌변은 x분의 fx를 미분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스탑. 미분을 실제로 해보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호가. 부호가 부족해. 부호가. 아, 그런데.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관찰하고 이쪽도 이렇게 가져가야 돼. 자, 이거는 참고 사항인데요. 이렇게 푸는 문제집에서 일부러 설계를 해서 이렇게 푸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흐름상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fx를 모르니까 그 fx를 모르는 상황인데도 적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싶은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fx의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의미상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도 결국 fx분의 x를 미분한 꼴이 돼버리거든. 부호는 안 바꿔도 되죠. 얘는. 왜요? 분모 제곱분해. 네. 네. 그런데 정작 이쪽은 이제 fx가 다시 없었던 놈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기 나름대로 또 문제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건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fx가 어떤 함수인지 몰랐을 때 그걸 적분 가능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게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이런 꼴들이에요. 저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fx. 네. 아니, 근데 fx로 나누면 적분하면 뭐 가능해지겠지. 근데 이제 이쪽이 또 네. 문제가 되버리죠. 그래서 얘기 조금 약간 어려운 주긴 한데 요거는 요 앞에 지금 1, 2, 3번과 얘의 차이를 두자면 나머지는 다 프라임 x에 뭔가가 이제 추가되는 꼴인데 얘는 fx에 뭔가 추가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를 활용하냐면 요 x에 대한 부분을 살려서 지수를 요거에 미분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자, 한번 봐. 네가 한번 느껴봐.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뭐가 되는가냐면 어때? 아, 이제 이게 지수함수를 또 이용하면 저런 프로그램을 또 가져올 수 있어. 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적분은 모양 만드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실제로 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적분 가능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행동이 우선이야. 그럼 딱 이쪽 모양은 아마 적분이 가능하게 부드럽게 나올 거고. 오케이. 이해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만약에 내가 적절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함수라면은 좀 x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도 괜찮아. x 저쪽으로 넘겨주면은 맞아? 이 별이 x라고 치자. 별이 만약에 x라면 그럼 내가 그러니까 아무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거니까 그럼 얘는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 선생님 정도 수준이 되면은 뭐 내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미분의 역영상에 거의 맞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모양을 먼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한 박 섣불리 던지는 것보다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데 미분의 역영상을 베이스로 만드는 거 아시겠죠?
다 네 가지 좀 잘 좀 정리해놨다가 좀 이따 아마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경험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원래 오늘 이제 최고 난이도까지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정말 어차피 이거 너희들 이제 중간고사 준비 잘하고 기말고사 넘어갈 때 좀 다 까는 거야. 그때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다 해줄 거니까. 다섯 번째로 뭐냐면 이제 세식의 곱은 두 식의 곱으로 바꿔라 라는 게 있어. 쉽게 얘기해서 부분적분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곱의 미분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세 개의 곱을 미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원래 상태로 돌려놨더니 봐봐. 곱의 미분하면서 세 개의 조각이 생겼는데 그 세 개의 조각을 내가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그래서 그런 놈들은 두 식의 곱으로 바꾸라는 게 철칙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은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런 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미분의 영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지. DF만 이해시켜.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고지고대로 보지 말고 아 얘가 요 놈을 미분해서 나온 거구나 생각을 해주면 부분적분이라는 게 지금 이게 fx를 모르니까 로다 함수를 쓸 수 없단 말이야. 이게 로그 함수일 수도 있고 뭐 상학 함수일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 쓸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얘는 확실한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얘가 f고 얘가 g'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은 그냥 확실한 시그널이 있으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아 이제 이거 미분했으니까 끝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접근 가능한 모양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뒤쪽이 접근 가능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읽어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비슷한 논리니까 한번 센스를 한번 볼까요? 쟤는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x 곱하기 ln fx로 바꿔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 식의 곱이 정해져 있는 구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표도 있어요. 원래는 얘를 뭘로 바꿔?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항함수, 상함수니까 뭐 이거는 뭐 어쨌든 두 식을 곱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소재의 목적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가 훨씬 깔끔하냐면요. 이 식을 이걸로 보는 게 훨씬 깔끔해. 그래야지 확실한 시그널이 내 스스로 정하는 거야. 너는 F하고 너는 G'에 이걸 내가 미리 이제 내 마음속으로 정해버려. 그러면 나는 부분적분 할 때 X 2분의 사인 제곱 X 이거 미분됐으니까 털어버리고 2분의 사인 제곱 X dx.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제 외워놓은 게 이제 여기서 또 힘을 봐요. 이게 4분의 파이가 앞에 2분의 1가 8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1. 그럼 앞에 2분의니까 4분의 파이 0 집어넣으면 사라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8분의 파이가 돼요. 이제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섯 번째는 세식의 곱이 주어진 게 은근히 많은데 그거를 이런 어떤 느낌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여섯 번째가 일곱 번째까지 있는데 일곱 번째 해리니까 오늘 그건 생략할 거고요. 자, 적분된 식은 옛날에 학교 학창 시절 때 체벌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구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체벌.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해서 체벌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등수가 150등인가 한꺼번에 떨어져가지고 150대를 맞은 적이 있어. 떨어진 등수 때고. 뭐가 기분이 나쁘냐면은 때린 데를 또 계속 때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막 이제 요리조리 거기 그 부분 안 맞으려고 막 엉덩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또 때리면 기분 나쁘거든. 이미 적분되는데 그걸 또 적분하라고?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GX가 이런 표현을 많이 볼 거예요. 적분된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이미 GX는 FX를 적분한 놈이야. 근데 그걸 뭐 구체적인 숫자를 적어서 또 적분하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라는데 어떻게 해? 억지로 그럼 저 GX를 적분하려고 하는 순간 너도 이제 이 풀이가 꼬이기 시작해. 그럴 때는 이걸 어차피 GX를 모르는 상태에서 간다면은 물론 미분하기 전에 A 집어넣고 그런 행동들을 한 후에 A도 뭐 1로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시로 정해주면 나중에 A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요게 앞에 1이 생략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로다 함수는 아니지만 앞에 1이 생략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얘 G'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얘가 G라면 상대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꼭 FG라고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누군가가 미분된 놈이면 그거는 적분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놈은 미분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 규칙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X, GX X 여기서 F 저거 헷갈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X, G 프라임 X니까 이게 FX. 그럼 아무래도 이 속에 있는 이 FX는 적분 가능한 모양으로 설계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마지막 이 팁은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자 이걸로 만든 목적이 뭐야? 이거는 적분이 안 되니까 적분 가능으로 만들어준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너희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요? 이건 너희들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앞에 상수거든 이거 기껏해야 상수인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건에서 답을 주던지 또는 제 아니 같이 오자고 아까부터 혼자 오자고 왜 웃는 거야? 내 발음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럼 너 궁금하네 진짜. 아니 조건 얘기했는데 여기서 웃음이 터진다고? 새 웃기기 쉽구나. 자, 조건에서 없어지는지 아니면 제거를 하라는 거겠어요. 진짜 궁금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고 요것만 너희들이 해석을 잘 해주시고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문제들은 없고요. 연습 문제를 좀 보면은 몇 번을 보면은 51번 문제가 딱 좋아. 그리고 그 11-1번 보니까 악랄하죠? 16개 이거 귀찮다고 다 넘기지 마시고 하나씩 다 해봐. 앞에서부터 쭉 연습시키려고 다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자, 15-5번, 51번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모양 만들어주기 우선이니까 fx 모르잖아. 그러니까 fx를 나눠버려. 그 순간 하나가 너희들이 이 적분의 모양이 편해집니다. 접선수 이런 거 있고 다음에 52번도 딱 좋죠. 뭘 미분하면 너가 돼? 좌변은 xfx. 그럼 우변은 이제 부분적분 해주면 되겠죠. 다 그런 메시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도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무슨 뭐 중간에 특별한 부분은 없고 쭉 넘어가서 59번도 비슷한 느낌이야. 생각해도 되겠지? 근데 이제 60번을 한번 봐보세요. 60번. 선생님을 막 시켜보면은 이런 거 푸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은 틀린 건 아닌데 봐봐. 자, 선생님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솔루션에는 이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양쪽 미분한 거예요. 너희 수치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풀이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f'x를 구하기 위해서 넘겨주고 x 나눠버리니까 2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가 돼요. 그럼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fx 찾아가는 과정은 이걸 접근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그지? 근데 그 풀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방금 세희가 말한 것처럼 저걸 먼저 넘겨주고 부호는 처음에 신경 쓰지 말고 x제곱을 넣어주세요. 그럼 얘가 x분의 라지 fx를 미분한 건데 부호 신경 쓰면 이때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쪽이 코사인 x를 미분하니까 오히려 얘가 이제 보세요. 그러면 저 속도를 비교하면은 이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라지 f 3분의 8을 알려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라지 fx를 구해가지고 라지 f 3분의 8을 통해서 스몰 f 3분의 8 찾고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쉬워 보이지만 갈수록 이제 계속 잘못 길을 들어섰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이용하는 게 훨씬 낫죠.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fx를 구해진 다음에 미분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 과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자꾸 적분을 미분에 대한 베이스로 계속 풀어가는 게 좋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63번은 잠시 좀 한번 풀어보는 게 풀어보는데 역함수를 구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근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따로 또 선생님 몬스터 주제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풀어보긴 하는데 안 되면 놔두시면 돼요. 자, 이런 정도의 구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건 66번이 2x이 양쪽에 곱해져 있어서 착한 거야. 좌변을 뭘로? fx 곱하기 2x를 미분한 걸로 보는 거고 우변은 이제 이거대로 또 부분적으로 하는데 상함수 편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처리하면 좀 속도는 빨리 낼 수 있고요. 자, 68번은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그 문제들이 왜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느냐. 딱 봐도 지금 우리는 얘를 접근해야 돼요.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저걸 접근하는 게 맞아. 근데 보면 주어진 조건이 f'x거든요. 그럼 f'x로 fx 찾아가는 건 그지? 힘들어요. 이거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 1 플러스 sin x분의 1을 어떻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라고 한 거지만 사실은 접근이 안 되는데 접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출제자 의도는 이거구나. 그래서 너희들 정확하게 부분 접근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저게 접근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 접근이 가능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야. 자기는 fx, gx 없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해석할 때는 여기고 얘는 알아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한번 볼게요. 왜 그런지 봐봐. 그러면 이제 이쪽이 뭐가 되냐면 f'x가 1 플러스 sin x고요. gx가 2 sin x 코사인 x죠. 그러니까 이거 집중하는 게 맞아. 이거 괜히 여기서 발목 잡혀가지고 저기서 멈춰버리지 말고 이거 집중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봐봐. 나름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생각을. 미분의 역인상이 돼요? 이게 미분의 역인상이 보이면 진짜 이제 맞네.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사인 x를 나오는 거야. t로 치면 그게 그 루틴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코사인 x dx가 dt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1 플러스 t분의 2t dt가 되겠지.
그럼 이제 얘가 또 분모 차도 문제 무조건 일치하니까 다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1 플러스 t에 마이너스 2에 1 플러스 t라고 생각하면 아직 바뀐 건 아니니까 2 마이너스 1 플러스 t분의 2 dt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적분이 됩니다. 2t 마이너스 2ln 1 플러스 t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이때 봐봐. 어차피 지금 주어진 조건이 h형이 0이에요.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왜냐 봐봐. gx 자체가 이미 2 sin x 코사인 x거든. 0 집어넣으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놔둬도 되는 거야. 알아서 지가 알아서 나 알아서 혼자 살아갈 테니까 놔둬.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 알겠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 sin x에다 0 집어넣거나 t가 0이에요. t가 0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0 되고 여기 0 집어넣었으니까 사라졌고 c도 결국 적당수가 0이 된다는 걸 지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도 봐봐.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어봐. 알아서 살아준다니까 왜 괜히 저기서 발목 잡히지 마. 그러면 여기 1이잖아. 그럼 여기도 1 집어넣고 여기도 1 집어넣고 다만 여기가 요거 마이너스 뒤에서 기초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ln인데 뺄 거기 때문에 이게 뭐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도표 적분 보면 이런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있다. 그래서 그 루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오늘 원래 역함 적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잘 여기서 좀 끊기는 게 좀 그런데 역함 적분도 좀 촬영을 해놨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몬스터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의 적분의 한 60, 70%는 끝났네요. 이제 부분 적분 하나만 남았어요. 구분부 적분 하나 남았어요. 그거만 하는 거. 괜찮죠?